24년, 25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 미국 진출까지 본격화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후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인생 주식 컨텐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생 주식, 제가 최근에 발견한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한 종목 준비해 왔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유바이오로직스 설명을 해드리면서 콜레라 백신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해자를 가지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틀로서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조선이 주도를 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동차까지 건설과 함께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틀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중간 개별 종목들 괜찮은 거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좀 빨리빨리 제가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지금 현재 영상 보고 계시는 채널 하단 이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바로 MI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 MI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이제 VIP방 운영할 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그때 뭐 MI텍 하면서 막 맨날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MI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항대에 맞았던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항을 맞았었는데 여기 돌파하고 나서 이제 22년도, 23년도가 정말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6,000원 가격대 돌파하면서 한 15,00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대략 6,000원 가격대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 저점 올리고 삼각수렴 패턴 보여주면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9,000원 아래 자리, 대략 8,000원대 중후반? 요 정도 가격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주의할 만한 점은 주봉상 120선 여기 이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이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외인을 항상 평소에 강조드리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0선 돌파가 나오면서 만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15,000원 가격대까지 돌파가 나올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대략 40%에서 50% 정도는 가볍게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차분하게만 모아나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이 2019년도 300억에서 시작했는데 20년도 400억, 21년도 500억, 22년도 560억, 그리고 23년도에 처음으로 매출이 좀 다운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 30억대 나오던 기업이 220억까지 올라갔는데 141억으로 23년도에 축소됐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순이익도 191억 최고치 찍고 작년에 128억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2022년도까지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다가 23년도에 잠깐 눌림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538억으로 다시 증가가 되기 시작하고요. 영업이익도 189억, 순이익은 200억대로 사실상 최고치 찍었던 22년도보다 순이익은 더 크게 잡힐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과 내후년인데요.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었던 2022년보다 더 높은 641억, 236억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달성할 걸로 기대돼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26년도 기준으로는 750억, 300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순이익도 가장 높은 순이익을 찍는 게 올해 200억이 기대되는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227억, 254억으로 증가 전망이에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작년 저점을 딛고 이제 올해부터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1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무차입 구조다.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부채 비율이 작년부터 6%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6%대, 내년 내후년에도 부채 비율 6%대를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무 구조가 너무나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늘어나는 거 물론 좋다. 그렇지만 이건 외형 성장이고 우리가 외형 확장만 꾀하고 질적 성장을 꾀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다. 이 중국이 완전 그냥 물량 공세로 밀어붙여서 매출만 뻥튀기 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매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팔아도 남는 돈이 많다.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마진율이 50%면 50만 원을 남기는 반면에 똑같이 100만 원 팔아도 마진율이 10%면은 10만 원밖에 남겨먹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를 이익을 남기느냐가 기업의 가장 큰 모토고 핵심이고 목표인데 매출 아무리 내봤자 이익이 작으면 매출 좀 덜 나더라도 이익이 더 큰 기업이 훨씬 알짜 기업입니다. 고생도 덜하고 하방 리스크에도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일단 MI텍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원래는 1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대략 10%, 11% 이랬는데 10% 중반대까지 올라가더니 20%대까지 올라가고 무려 영업이익, 매출 이런 거 최고치 찍었을 때는 39%, 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30%, 27%로 다운됐다가 올해 35%, 37%로 올라가고요.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40%대 영업이익까지도 기대가 돼요. 33%대, 35%대, 30%대 초중반의 순이익률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순이익률 자체가 30%대 뭐 초중반 혹은 뭐 후반 이렇게 기대되고 영업이익률이 최초로 이제 40%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마진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 따라서 매출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기업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사기 어렵지 않나요? PER이 내후년 가면 11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결코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PER도 15배 아래로 이미 지금도 14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4년도 기준으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11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름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에 그리고 매출 성장성에 마진율까지 준수하고 제가 30%대 20%대 마진율은 굉장히 준수한 절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양호한 마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0%대를 내다보고 있다. 거의 뭐 제약바이오 산업이죠. 근데 이제 MI텍은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긴 한데 지금 비혈관용 스텐트랑 그 다음에 비뇨기과 쇠석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의료 기술 쪽에 속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미주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출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게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도 MI텍은 뛰어난 기업이었는데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MI텍 같은 경우는 유럽 유통사 변경하면서 2028년은 매출 1000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진율 거의 40%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400억대 이제 이익을 내다본다라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이제 3천억이 안 되거든요. 뭐 4천억 내지 5천억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후지필름 아시죠? 독일 시장에서는 가장 큰 후지필름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유럽 시장 진출 이후에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확장이 굉장히 빨라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I텍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MI텍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진출하면서 미국 진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일본은 이미 1등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1등이에요.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으로 지금 완전 초대박이 난 상황이고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 50%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시장 절반은 다 장악한 거예요. 스텐트가 뭔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잖아요. 담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혈관도 있고 담관도 있고 우리 안에 장기들이 다 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뚫어주는 게 스텐트입니다. 근데 비혈관 스텐트 분야에서 국내에선 일단 1등 찍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1등 굳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진출하고 미국 진출하는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성장성이 나오는 것도 저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한국은 이미 압도적인 점유율 1등을 달성했고 일본 소화기 스텐트 시장 50% 이상을 점유했다는 거. 그리고 이 미국, 유럽 경쟁 제품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 우리가 이제 안에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이 뛰어난 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구부러진 소화관에도 잘 안착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생분해성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녹아내리고 없어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수술을 해서 다시 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MI텍이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멀티플 스텐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나올 건데 시술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좁잖아요. 담관이라는 게. 이 좁은 담관에도 유연하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받아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료 시술을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이나 추가 시술해서 다시 꺼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근데 생분해성 스텐트이기 때문에 고분자 소재로 만들어져서 또 수술할 필요 없이 몸속에서 알아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약물이 녹아 나오는 약물 방출 이제 생분해성 소화기 스텐트로 제품을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수술을 2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메리트들이 기술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를 이제 한 차례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23년도에 잠깐 주춤했죠. 말씀드렸듯이 매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결 기준으로는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별도 기준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네, 23년도에 눌림이 나왔죠. 그래서 눌림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횡보 이후에 급등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 그래서 이 매물대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9,000원에서 10,000원 가격대, 요 영역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아마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9,000원에서 10,000원 이 매물대를 뚫기 전에 이제 진입하면은 요 아래 구간, 대략 9,000원에서 6,000원 구간, 여기 아래 박스권에서 분할 매집하면 이제 10,000원 뚫고 14,000원, 15,000원 노릴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9,000원에서 10,000원 가기 전에 사면 선취매고, 9,000원 내지 10,000원을 뚫는 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추세 매매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수급 중심으로 추후에 급등 랠리가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으로서 오늘 MI텍 중소형 종목, 지금 시총 대비해 가지고 대주주 이 지분율 자체가 거의 60%가 넘어가죠. 그래서 거의 한 60% 중반, 중후반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총이 이제 3,000억이 안 되는데 유통 물량이 뭐 대략 1,000억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아닌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튀는 쪽에 가까울 걸로 기대되는 종목이다. 23년도 잠깐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주춤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24년, 25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 미국 진출까지 본격화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이제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MI텍, 과거 22년, 23년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조정이 나와가지고 24년도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I텍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9,000원 내지 10,000원 돌파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추세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소개해드린 MI텍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이 MI텍 같은 이런 알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데 구독, 알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많이 들지는 않는데 응원 댓글도 여러분들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런 고급 정보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짤막하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